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포천시 공공버스 운전사 이준근 씨가 직접 쓰신 글입니다. 아, 네. 여기에는 임금체불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하고 좀 복잡한 갈등을 겪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은 이준근 씨 본인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당한 처우들, 특히 2018년부터 지급이 안 됐다는 유급휴일수당 같은 거요? 아, 유급휴일수당이요? 네, 그런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 대응이나 관련 공공기관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글을 통해서 이준근 씨가 제기하는 핵심 내용, 또 쟁점들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임금체불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수당, 그러니까 법적으로 쉬는 날에도 돈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게 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회사가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 그러니까 세금 지원을 받는 공공버스 운영체제, 그 준공영제 하에 있는데도 이렇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준공영제라는 게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돈이 투명하게, 특히 인건비처럼 꼭 필요한데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씨는 회사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제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썼거나 어쩌면 횡령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겁니다. 횡령 가능성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 선진 시내버스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원이 좀 덜한 민영제 노선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 차별 이런 걸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에도 여러 번 진정을 넣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고,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법대로 하기보다는 좀 회사 쪽에 유리하게 처리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여러 감독관들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뚜렷한 설명 없이 사건이 막 다른 곳으로 넘겨지고. 이송되고. 네. 심지어는 같은 사안인데 2022년 이후 것만 인정하고 21년도 거는 또 불인정하고. 같은 건데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 없는 결정이 있었다. 조사도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그 고용노동부 과장 출신 인사가 지금 회사 전무이사로 있다는 점을 딱 짚으면서요. 혹시 이런 배경 때문에 사건 처리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종의 유착 가능성? 이런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회사 측 대응도 상당히 강경했던 것 같은데요. 이 씨 주장을 보면 진정 취하하라고 압박도 받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아이고. 심지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하필 추석같이 유급휴일이 많은 달에 딱 한 달 정직이었다고 해요. 시기도 참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갑자기 불리한 노선으로 발령난 것도 이건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본인이 속했던 노동조합, 한국노총 소속이었는데 그 노조마저 회사의 징계 결정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참 이 씨는 당시 노조가 오히려 자기를 해고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후에 이제 다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을 하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원래 있던 한국노총 노조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명이요? 네, 이걸 본인은 혹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 자기 출마 자격을 미리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와, 그런 의도까지? 그 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부 신청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고 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로 감시당하는 느낌? 상벌에서도 차별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그래서 포천시청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예전이랑 다르게 자료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보기만 해라, 열람만 허용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영업기밀이다 이러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언론이나 경기도 같은 상급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같은 관련 법규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직자들이 원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봉사, 이거 대신에 기득권 편에 서서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공직자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네요. 네.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리를 너무 자주 옮기니까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부족해진다. 이런 문제도 지적하면서 공직자 평가제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사실 그의 주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약자가 이 시스템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중근 씨의 글을 통해서 한 노동자가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임금 체불 문제와 또 그걸 해결하려는 과정에서의 정말 복잡하고 힘겨운 싸움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 개인이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의 벽 앞에서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중근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께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행정 절차, 또 법적 절차 속에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글은 정말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장벽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